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FOMC 공개시장조작위원회죠. Fed의 FOMC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 반쯤에 있었나 보네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뭐 굳이 기자회견을 보진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죠? 그래서 또 저기 그날 친구가 하필 전화가 와가지고 이날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봐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FOMC 회의가 뭐 어쨌다고, 금리,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게 여러분의 그 투자 방향에 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은 이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작성한 원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팔 거냐 말 거냐 살 거냐 말 거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민이다. 아무튼 목요일 FOMC 미팅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선물하고 해외 선물하고 그럴 때는 뭐 FOMC 회의, 오펙 회의, 다보스 포럼 그런 거 다 챙겨봤지만 요즘은 이제 서머타임 끝나고 장이 11시 반에 열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그죠? 11시 되면 불 끄고 자리에 누워야 돼요. 내일 출근하려면. 그래서 이제 서머타임 끝나고 나서 미국장 장중 시세를 안 본 지는 이제 2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어나 보니, 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 S&P가 나스닥이 1% 이상 상승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원고를 작성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냥 뭐 내 의견을 얘기해봤자 들을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물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하면, 그 골드만삭스의 어떤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때까지 팔아라. 그래서 포지션을 아예 안 들고 있으면 뭐 손실을 받더라도 일단 잠자는 동안 악몽은 꾸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런 이슈는 이제 연중 뭐 매일 매달 있을 건데,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보유 주식 이게 불안하다면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서는 내 명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 그 옛날에 이제 저기 해외 선물을 할 때 그 카페 그리고 이 단톡방에 회원 중에 블룸버그 단말기를 구독하던 그 회원이 있었어요. 이게 1년 구독료가 뭐 옵션이 덜 떨어진 거는 15,000달러, 그리고 이 옵션 떡실된 거는 4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물 부티크 운영하던 그 회원은 아무튼 4만 달러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블룸버그 단말기를 구독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회사를 운영하니까 이 구독한 건데, 그리고 이 구독료를 이제 자기 저기 트위터 비공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회원들한테 월 50만 원씩 받고 이 속보를 트위터로 띄워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다보스 포럼이나 오펙 회의나 오펙 플러스 회의나 이런 저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비공개 트위터 계정을 그 회원이 열어가지고 우리한테도 단말기에 올라오는 속보들을 뿌려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속보들을 보고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번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뭐 100만원 200만원 벌었다 그러더라도 그 다음날 그대로 반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팔사팔 해서는 결국 늘 우리가 봐왔던 그 투자의 족보 두 개의 그림처럼 됩니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개인 투자자 연평균 수익률, 예금 이자도 못 이겼다고 그랬죠. 심지어 페드 기준금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팔사팔 하다가는 50년 동안 열심히 운용해봤자 비용과 세금 손실로 100만 달러 중에 61만 달러를 뺏기게 된다. 여러분 자산의 61%가 비용과 세금 손실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FOMC 미팅은 뭐 이제 어제 목요일 새벽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날 이제 장이 많이 올랐지만 또 어제는 오른 만큼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루에 뭐 큰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렇게 일희일비해서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시장의 소음에서 될 수 있으면 멀어지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뭐 구독하는 유튜브도 아무것도 없고 뭐 시황방송 그런 거는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이제 제 유튜브 제가 올린 유튜브를 볼 때 옆에 이제
관련 영상으로 자극적인 썸네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은 속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보지만 뭐 제가 적극적으로 어떤 뭐 시황 방송을 찾아보는 그런 방송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이런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FOMC 미팅 따위는 이렇게 명함도 내밀지 못할 그런 세계사적 이슈에 대해서 미국 정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켄 피셔 역시 저서입니다. 마켓 미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미신, 챕터를 17가지를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15번째 챕터에 Turmoil Troubles Stock이라고 있네요. 그 혼란이 주식을 공경에 빠뜨리는가, 주가를 떨어뜨리는가에 대해서 이 켄 피셔가 한 말이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Stocks can rise when the world is so scary.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공포에 무서울 때는 주가가 오르지 않아. 과연 그럴까? 이제 이 책 129페이지에 보면 이제 세계사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관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이탈리아가 아프리카를 침공하고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파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특히 박스 친 것만 한번 빠르게 살펴보세요. 자, 1935년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침공하고 히틀러가 조약 파기했습니다. 이제 2차 대전이 전운이 고조되던 그 해에 미국 증시가 22.78% 상승했어요. 물론 뭐 어떤 악재가 있던 해는 뭐 떨어지기도 했지만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그 먹구름이 몰려오던 그 시절에도 주식은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1936년에 이제 본격적인 전초전이 시작됐죠, 그죠?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에 이제 나치 독일의 공군 지원 받아가지고 파시스트 프랑코 팔랑의 당이 이제 폭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카소가 게르니카라는 그림도 남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페인 내전이 이제 시작되고 2차 대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던 1936년에도 그리고 그 해에는 미국 최고 세율이 79%네요. 아무튼 그 시절에도 정시는 19.28% 상승했다. 그리고 1941년에는 미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본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죠? 진주만 폭격으로. 그리고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또 파기하고 흑해에 이제 유전을 노려가지고 소련을 침공했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2차 대전에 선전포고하고 참전했습니다. 이 해에도 정시는 상승했다. 이하 또 이제 2차 대전 전쟁 중에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사망하고 그리고 맨하탄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리틀보이하고 팻맨 원폭이 투하됐죠. 이때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해에도 정시는 상승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3차 대전에 위기가 고조되던 이런 한국전쟁, 그리고 이집트 혁명으로 이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고 존 F 케네디 암살당하고 통킹만 사건 조작해가지고 베트남전 개전하던 뭐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이런 3차 대전의 위기가 고조될 듯한 이런 흉흉한 분위기에서도 정시는 상승했다. 이런 거에 비하면 FOMC 뭐 매년 한 뭐 6번, 7번 정도 있나요? 아무튼 그런 FOMC 그리고 여러분이 매년 맞닥뜨리게 될 시황 방송하는 뭐 정권 방송이나 개인 유튜브들의 공포 조성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장 내년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내년에 그런 흉흉한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정시는 그런 전쟁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튼 저런 무시무시한 세계사적 이벤트에 비하면 FOMC 미팅 타임은 아무튼 하찮다. 이하 이제 여러 사건들이 또 있네요. 그죠?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1971년에는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금태한 제도가 폐기됐어요. 자, 이제 달러 갖고 와도 금으로 안 바꿔준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시절에 정시 투자자들은 이제 화폐 제도는 끝났구나. 신용사회의 종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정시는 18.3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하 쭉 보시면 1998년에 이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러시아 국채
롱 포지션을 잡았던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파산했습니다. 파산했어요. 역사상 이제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었는데 파산 금액이 1천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참여했던 마이런 숄츠가 참여했던 이런 LTCM이 파산했다. 저런 수학 천재들이 운영하던 이런 퀀트 기반의 헤지 펀드가 파산했다. 1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깬 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죠. 그죠? 채무 규모가 6,70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 같았지만 미 증시는 상승했다. 오히려. 그리고 Y2K가 보이고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증시는 이렇게 크래시를 맞이했지만 그 다음에 V자로 급반등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자 이때 하락장을 잘 탈출해가지고 현금 보유하다가 요 두 해를 놓치면 이 두 해까지만 아니에요. 한 10일 정도만 놓쳐도 그 놓친 투자자들의 최종 수익률은 예금 이자만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금리 예측, 앞으로 이제 거의 지난 2년 동안이 제로금리 시절이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내년만 해도 3번 정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8번, 9번 정도로 예견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의 그 금리 예측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나 JP모간 체이스 같은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와 이제 명문대 금융 관련 전공자들한테 이제 향후 미국채 10년물의 금리입니다. 금리의 방향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5분기 이후, 1년 후, 5분기 이후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파란색이 이제 실질금리예요. 10년물 미국채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점선이 있죠, 점선. 이 점선들이 향후 금리를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그게 안 맞죠? 오를 때는 그래도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내리는 동안에도 금리는 오를 거야. 아니야, 유지될 거야. 거의 못 맞췄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옅은 점선이 저런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아무튼 실제 금리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측을 못했다 이거죠. 물론 5분기 단위, 한 분기 단위, 1분기 단위의 금리 예측이니 단기 예측의 실패를 비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런 전문가들이 금리 못 맞췄다고 해서 비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금리의 단기 예측이 저처럼 무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저게 전문가들이 금리 향방에 따라서 야 금리 오를 거야 주식 팔아야 돼 라고 하는 투자 조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 저런 단기 금리 예측은 여러분들의 인덱스 투자를 하는 여러분의 투자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자,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지 여전히 올해입니다. 그죠? 2021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에 도달하면 팔라고 하는 그때 막 그 1.5% 근처에서 간당간당 했었거든요. 금리가 막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팔라고 하는 어떤 이제 역시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니고 제 유튜브 동상 보다가 옆에 그냥 자극적인 썸네일이 있어가지고 클릭해 보다가 낚였습니다. 그래서 1.5%에 도달하면 팔라고 하는 어떤 투자 전문가 방송을 봤는데 요 기간 동안 정말 기가 막히게 금리가 1.5%를 돌파하고 거의 1.7% 육박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간 심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10%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죽는 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투자 전문가는 그 자신이 이제 데리고 있는 자산운용사 운용하는 사람 같은데 아무튼 자기 투자자들한테 예측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말을 듣고 요때 잘 탈출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6월, 7월, 8월 급상승장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는 방송이 없더라고요. 2월, 3월에 이제 나스닥이 13,000포인트 깨지고 12,000도 깨질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또 공포 조성하는 그런 소리가 많았었는데 이때 이제 시장 탈출 잘 했다가 16,000 돌파한 8월 최고점 설마 이때 진입해가지고 그 FOMO 때문에 FOMO 때문에 이때 진입해가지고
다시 또 9월 조정에 또 한 10%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때 바닥 14,500에서 팔고 나갔으면 아주 정말 불행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저는 시장의 소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떨어지면 월급 들어오면 그냥 사고, 돈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영원히 보유하다가 여러분이 돈 필요할 때 조금씩 팔아서 생활비 해라. 여행 가는 데 쓰고. 그래서 막 그렇게 역시 뭐 각종 투자 커뮤니티에서 FMC 미팅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인플레가 어쩌고, 역시 우리 같은 인덱스 투자자들한테는 그냥 바보들의 합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이런 이제 투자 모임 나가서 이런 얘기 막 떠벌리면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저 사람 뭐 아는 거 많네? 투자에 대해서 잘 아나 봐.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말 많으면 사기꾼이라던데.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